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테슬라하고 폭스바겐 그룹 빼고는 전기차 판매가 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LG 엔솔의 첫 전기차용 LFP 수주 물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투팩 기술을 적용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됐습니다. 전기차용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가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전기차에 납품하게 됐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통해서 저가 전기차 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일정하게 그 물량을 따왔다. 그래서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 물량 확대를 한국산으로 일정하게 대체하면서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값싼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유럽 완성차 업체한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LFP 배터리를 이미 만들었다. 그 북미 시장에서 이제 업체별 BEV 판매량, 순수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6월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소스는 이제 오토 데이터라는 데고요. 그 저기 보시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테슬라하고 폭스바겐 그룹 빼고는 전기차 판매가 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 저기 보시면 토요타 뭐 153%, 기아 125%, 닛산 98%, BMW 44%, GM그룹 전체로 따지면 34%, 그 다음에 현대기아그룹 29%, 포드 18%, 리비안 14%, 이렇게 뭐 증가했고요. 산업평균으로 따지면 4% 증가한 것밖에 안 되지만 그 평균을 깎아내린 걸 보면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9%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그룹이 마이너스 7%고요. 현대기아차 중에 이제 기아차가 많이 팔렸던 모양입니다. 현대차는 도로 마이너스 10% 좀 빠졌는데, 저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현대차도 이제 다시 뭐 아이오닉 등등 해서 잘 팔겠죠. 여튼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여전히 가장 많은 그 전기차를 판매하는 테슬라가 여전히 아직 6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함에 따라서 폭스바겐이 사실 좀 그 전기차 전환에 잘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판매도 전기차 사실은 그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잘 못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판매가 부진한 건데, 그 일시적으로 좀 차질을 빚고 있는 테슬라랑 그 다음에 전기차 전환에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폭스바겐, 이 두 그룹을 제외하면 그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대부분 브랜드들은 전기차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팔았다. 그리고 충전식 저장소님이 이제 정리한 걸 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5% 성장할 정도로 6월 전기차 성장률이 계속 잘 올라가고 있다. 자, LG엔솔 국내 업계 최초로 중국 텃밭 LFP 시장 뚫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 있고요.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르노 자회사 중에 이제 암페어가 있는데, 암페어와 차량용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고, 파우치 배터리로 공급을 하게 되고, LFP 파우치 배터리로 공급하게 되고, 셀투팩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LFP 파우치 CTP 셀투팩 이제 기술을 사용한 거고요. 공급 규모는 39GW인데 보급형 전기차 약 59만 대분이고요. 그 상당히 큰 규모의 물량이긴 합니다. 지금 그 LG 엔솔 전체 그 생산 캐파가 지금 26년까지 생산하려는 그 구축하려는 캐파가 한 520기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9기가면 상당히 큰 물량이죠. 대략 5년치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그러면 저걸 이제 나누면 뭐 39기가를 5년치 정도로 나누면 한 연간 8기가 정도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뭐 아주 큰 물량은 아니어도 꽤 의미 있는 수준의 물량이 됩니다. 생산은 LG엔솔은 이제 폴란드의 공장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셀2팩이라는 게 이제 배터리 셀을 모듈로 엮어서 그 다음에 이제 팩에 담는 건데, 모듈 단계를 이제 그 건너뛰기 때문에 뭐 에너지 효율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 때부터 이미 이제 공정이 이제 줄어들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셀 부품 뭐 이런 것들 원가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면 검증된 열 전이 방지 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 그 셀2팩으로 가면 모듈을 생략하고 팩으로 이제 가면 외부 충격에 좀
취약할 수 있어요. 그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이제 조금 그 불거질 수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이제 파우치로 만들면, 파우치 형태로 만들면 원통형이나 캔 타입에 비해서 파우치라는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 뭐 일종의 알루미늄 파우치잖아요. 손상되기가 쉽죠. 그래서 금속 물질로 이렇게 도금돼 있는 니켈 도금강판 같은 걸로 도금돼 있는 그런 그 뭐 캔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외부 충격 손상에 이제 덜 취약한데, 아무래도 파우치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취약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듈까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열전이 방지 기술을 통해서 화재 위험성 이런 것들을, 예, 파우치팩을 만들고 셀 단계를 건너뛴 셀2팩 기술을 적용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러면서도, 예, 가격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LFP 파우치 배터리를, 예, 개발해서 이제 공급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LG 엔솔의 첫 전기차용 LFP, 예, 수주 물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2팩 기술을 적용했다. 이게 이제, 예,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보시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전기차용으로, 예, 국내 배터리 업체가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예, 전기차에 납품하게 됐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LFP 배터리를 르노가 저렇게 이제 채택을 했는데, 기존에는 그 CATL 물량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CATL의 LFP 배터리 물량을. 그 다음에 엔비전 ASC 물량을, 그게 이제 원래 일본 업체인데 이제 중국한테 인수가 됐죠. 그쪽 걸 사용할까 하다가 LG 엔솔 걸 사용하게 됐다고 이제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통해서 저가 전기차 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일정하게 그 물량을 따왔다. 그래서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 물량 확대를, 예, 한국산으로 일정하게 대체하면서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가 지난 인터 배터리 이제 다녀와서, 예,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가격대별로, 그 다음에 성능별로, 에너지 밀도별로, 예, 전방위적인 이제 그리고 모든 전기차 차종에 대해서 하이엔드 슈퍼 프리미엄 카부터 해서, 예, 엔트리 모델까지 매우 다양한 가격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들을, 예, 전방위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그 LFP 배터리를 개발한 이유가 바로 저런 겁니다. 기존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예, 뭐 LFP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던 저런 업체들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존에는 국내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주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중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 차량에 주로 이제 탑재가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캐즘 구간에 들어오면서 그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예, 가격대의 전기차, 예, 수요층을 넘어서 중저가 차량까지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 적절한, 예, 배터리를, 사실 3원계 배터리를 고도화해가고 또 적절하게 뭐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 이런 것들을 그 생산해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저가 차량까지 다 탑재할 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 EV3 나온 것도 현대차하고 LG 엔솔이 합작한 HLI, 예, 그린파워 그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드는 거, 그거 NCM이었네요. 그 배터리 장착하고도, 예, 500km 주행거리에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도 적용해서 30분 정도 충전하는데, 그런 성능을 가진 배터리 장착하고도 3천만 원 중반 수준의 그런 보급형 전기차 지금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업체들 입장에서, 특히 유럽 업체들 입장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인건비를 사용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 만들어서 팔려고 할 때, 그리고 아직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충분히, 예,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아직은 전기차의 원가 구조가 높은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배터리 당장은 좀 조금이라도 싼 배터리를 찾아서, 예, 거기에 이제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에다가,
탑재를 해서 팔겠다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르노가 지금 요번에 이제 그 LG 엔솔의 LFP 배터리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증저가 보급형 차량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시장조차도 예전 같으면 LG 엔솔이 뭐 그냥 놓치거나 또는 공략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LG 엔솔이 LFP 배터리에다가 그걸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열전이 방지 기술을 통해서 안정성을 하고 모듈 단계를 없애는 셀투팩 기술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격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르노가 채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한편으로는 유럽 시장 내에서 중국 배터리의 그 LFP 배터리 공세를 일정하게 제지했다. 그러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도 그 중국의 전유물로만 느껴졌던, 그렇다 뭐 기술이 되게 좋아서가 아니라 어쨌거나 값싼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유럽 완성차 업체한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LFP 배터리를 이미 만들었다. 그러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캐즘 구간에 맞닥뜨려서 이렇게 하이엔드부터 해서 뭐 보호평 엔트리 모델까지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다 갖고 있다, 개발했다 이미. 이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거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과잉 생산되니까 이제 미국은 막혀 있고 유럽으로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지금 CATL이 하고 있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저가 물량 공세인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그 EU의 반보조금 조사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이 받는 보조금을 상회하는 관세를 이제 물게 돼 있잖아요.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유럽에서 팔리는 방식으로 중국 배터리 탑재 물량이 큰 폭으로 줄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값싸게 생산된 게 물 건너와서 이제 유럽에서 팔릴 때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면 중국에 생산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들이 덜 팔리면 당연히 그 EU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사용 비중이. 또 한편으로는 그 LG 엔솔이 그 국내에 그 기술력 자체로,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는 게 LFP 배터리 자체가 되게 기술력이 높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파우치 셀투팩 기술을 이용해서 저렴하면서도 에너지 밀도 높은 가성비 높은 중국 LFP 배터리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정도로 좋은 품질의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업체들의 이제 그 유럽 물량 공세 또 일정하게 저지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는데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된다? 이 이야기는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이제 저가 모델 중심으로 해서 일부 사용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그 배터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만드는 3원계 배터리의 그 가성비가 계속 높아지면서 그 높아진다고 하면 사실 굳이 LFP 배터리 쓸 이유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저게 이제 계약 기간이 25년부터 해서 이제 30년까지로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계속 쓰게 될까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일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즘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저가 차량에 들어갈 값싸면서 상대적으로 성능 좋은 배터리를 찾았고, 거기에 중산보다 LG 엔솔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채택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좋은 점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캐즘 구간에 대응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우치 필름이기 때문에 율촌화학의 파우치 필름이 상대적으로 더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근데 이제 뭐 당장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이제 율촌화학이 그렇게 되면 율촌화학향 파우치 필름에 알박을 공급하는 삼알미늄의 물량도 향후에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뭐 LG 엔솔 그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면 그 LG 엔솔 양극박향의 삼알미늄 알박 물량도 당연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전액 이 기존의 우리 3원계 배터리에 비하면 대략 한 1.5배 정도 많이 쓰입니다. 50% 정도 더 쓰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기에 이제 공급하게 되는 업체, 예, 전액 업체는 상대적으로 그냥 같은 그 캐파로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전액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LG 엔솔의 그 폴란드 공장 쪽에 공급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유럽 캐파를 이미 갖고 있는 엔캠 쪽에서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전액이 더 들어가면 거기에 쓰이는 리튬염, 첨가제 이런 쪽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동박은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SKC와 LG엔솔의 그런 관계를 봤을 때는 SKC 쪽보다는 예, 롯데에너지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여튼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는 기존의 LG엔솔향 양극재 업체들, 음극재 업체 뭐 이런 쪽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LG화학이거나 또는 뭐 포스코 퓨체엠이거나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수혜가 나중에 생길 수 있겠죠.